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널 HT 뉴스 데일리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조선와 같이 언론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검찰개혁이 멈칫거린다는 뉴스가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개혁의 기대가 한껏 고조됐던 차다.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동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 협의에 참석한다. 임명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도 처음으로 만난다. 검찰개혁, 나아가 공정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수 통합이 결국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렴되고 있다. 탄핵을 인정할지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지가 핵심 쟁점이다. 3년간의 논쟁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보수의 딜레마를 다수 언론이 다뤘다. 한 언론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변혁 대표가 탄핵을 묻어두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협의회를 주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하는 자리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오늘도 다수 언론이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조명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달린 2년 반, 감동은 강렬했지만 성과는 회색빛이라고 한겨레 신문이 일면에 썼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창설 41주년 축전에서 피로 맺은 한미동맹은 영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와 연장만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동아일보가 일면에 전했다.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대안으로 연기를 추진한다고 한겨레 신문이 전했다. 정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2025년에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았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민사고는 강원도에서 뽑고 전북 상산고는 추첨식으로 선발한다고 국민일보가 일면에 썼다. 중산층도 연체의 늪에 빠져 올해 은행 신용 불량자가 29% 급증했다고 중앙일보가 일면 보도했다. 한전이 전기료 특례 할인 폐지를 28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문재인 케어로 환자 쏠림이 심해져 대형 병원 건보 급여비가 51% 늘어 3조 원에 달했다. 타다 프리미엄 택시기사가 일반 택시보다 월 100만 원을 더 벌고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민주노총은 9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의 16명 해상 살인 사건 연루 혐의로 첫 추방 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방위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5에서 6조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미국 정부가 SKT와 KT를 불러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 요구했다고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중국은 미중이 고율 관세 단계적 철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 재가동에 나서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다. 학생들은 붙이고 중국인은 떼내고 연세대가 홍콩 시위 지지 현수막 전쟁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당정은 성장률 2% 사수를 위해 70% 수준인 지방 재정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감정을 절제해 못한 행동이라며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에 사과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단계적 실시 공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건비가 7조 원 들지만 기회비용은 16조 원이 절감되는 모병제가 뜨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일면에 썼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 유승민 변혁 대표가 통화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기로 합의했다고 SBS가 보도했다. 보수 통합 최대 변수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건강이 나빠 재판에 못 나간다며 골프장 다닌 전두환 전 대통령 소식을 일부 언론이 전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조합 공동 구매, 판매는 담합이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공부문, 은행이 올해 사회적 금융 7천억 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올해 14억 원을 돌려줬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편의점, 마트 거스름돈을 곧바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낳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에 폐지한다.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결과 초중고 운동선수 2,200명이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찾기를 줄여 보행로를 늘리겠다는 박원순표 광화문광장이 다시 추진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재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목동 수몰 사고는 인재로 밝혀졌다며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제보자 협박 혐의로 양현석 전 YG 대표가 이르면 주말 경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여전히 피의자 수갑을 입맛대로 채운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 투자 감소 영향으로 8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경기 바닥 접근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반등폭엔 이견이 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반기 외국인 투자가 37% 급감했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독일에 돈을 불라 권고했다고 매일경제가 전했다. 배터리 산업 축이 한국으로 옮겨갔다며 일본, 중국이 탄식한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SK산업은행 이재용 수카대표가 500억 원 규모의 착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LG디스플레이가 사무직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동아경제가 일면 보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유력하다고 한국경제가 일면에 썼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종 악재에도 실적을 개선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부담 감액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아무 대응을 못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긴 이야기입니다. 최신 동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중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